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에서의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자사주 매입 65억 주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공시를 또 내놨죠. 초반부터 가열차게 사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1조 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은 막혀 있을까요? 일단 어제 많이 올랐었던 코스닥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 있습니다. 알테오젠 3%가량의 약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전일장 보면서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 산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의 강한 흐름 포착됐습니다. 5.8%가량의 오름세, 특히나 장중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로 돌려내면서 매수 규모 아주 적지 않았습니다. 1조 원 넘게 거래소에서 매수했고요. 상승 종목 수 500개 이상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함께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무적인 것은 코스피가 저렇게 6% 가까이 가는 날 사실 이전에는 코스닥이 계속해서 처지는 모습이었잖아요. 물론 이 상승폭의 절반도 안 됩니다만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2% 가까이 올라주면서 840선 터치 성공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외국인은 1,200억 원대 매도, 그래도 상승 종목 수 1,000개 이상의 흐름 포착됐습니다. 전거래일의 주인공은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아니었겠습니까? 12%의 급등세로 마감 지었고요. 삼성전자도 함께 100조 원 정도의 주주 환원 되지 않겠냐라는 일부 언론의 단독 기사와 힘을 입어서 10%가량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SK스퀘어도 역시나 11%대, 삼성생명, 삼성물산까지도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S7의 약진, 두드러진 어제 하루였고요. 이렇게 반도체, 테크, S7이 가다 보니까 금융주 약세, 정유주도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거 특징적이고요. 고려양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히토류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8%대 오름세 기록한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어제 또 네이버와 카카오도 함께 상승부를 켜내줬습니다. 거래소에서 500개 종목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자리를 지키려는 움직임 포착됐다라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동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은 계속해서 20조 원 중후반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사준다라는 것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하루 만에 다시금 매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 거래대금 28조 원 수준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산 건 전자닉스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 상위에 이름 올린 것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짚어드렸던 네이버도 외국인의 매수에 힘을 입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기판 쪽에서의 매도가 나온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아주 큰 대량 물량은 아니었습니다만 파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SK텔레콤까지 그리고 LS일렉트릭도 외국인 매도가 나타났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보시면 그래도 지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점을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지수가 오르는 날 외국인은 팔자에 나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5조 원 중반대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어제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담아간 종목은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TSE, 우리기술,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었던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를 담아가면서 바이오주의 노출도가 그래도 눈에 띕니다. 판 쪽 살펴보시면 같은 바이오주 안에서도 선택하는 모습들이 달라졌는데요. ST팜이라든지 올릭스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외국인은 매도했다. 이 지점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봐야 할 건 바로 야간 선물 시장과 미국 시장 마감입니다.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2%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뉴욕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ADR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어제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ADR 기준으로 165달러에서 300달러까지도 보는 콜들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4% 이상의 강세 보여준 SK하이닉스 ADR물 힘을 입어서 EWY도 뉴욕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2%대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지점은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하루천하로 끝난 것이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페이퍼 타올로 닦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 바이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국채가 미국 국채가 32조 달러인데 거기서 40억 달러 산다라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구조적으로 국채금리를 내릴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분석과 함께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준 아쉬운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장중에는 4.2까지 찍었고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7, 20년물, 30년물 모두 5.2에서 움직이면서 국채금리가 잡히지 않는 모습들 시장을 눌러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믿고 기다리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주주환원이라는 키워드죠. 어제 양봉을 그려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일단 JP모건에서는 27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유지해냈고요.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발표된 계획 외에도 27년까지 최소 180조 원의 추가 주주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JP모건뿐만 아니라 글로벌 IB들 대부분 SK하이닉스의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노사 인단협도 잠정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과급의 60% 자사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고요. 초과 이익 분배금의 40% 현금, 나머지 60%는 주식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 뭐 하나 해결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오늘도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국채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도 하이닉스의 주가 방어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는데요.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 모멘텀 또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마냥 반갑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AI 관련 주식의 대규모 매도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의 레버리지로 투자하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 몇 주 만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스왑 거래를 통해서 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보하려는 고객에게 금리를 낮춰서 제시했고요. 꽤 많이 낮아졌죠. 1000bp 이상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가 150에서 300bp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구축할 때 돈이 덜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하이닉스로 더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키우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일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의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삼성전자 27만 원 선까지 터치에 성공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달 이사회를 거쳐 총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 이달 오늘 벌써 20일 넘어갑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라는 식의 보도인 거고요. 그래서 프리캐시플로우의 50% 주주 환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마
현금 배당에 좀 집중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요.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자사주 소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 점이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현금 배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알겠다. 다 메모리 좋은데 결국에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냐라는 시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노무라에서 월간 특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메모리 이번 사이클은 왜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일단 노무라에서는 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그것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길어질 첫 번째 이유, 물리적인 병목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어의 법칙이 둔화되고 있고 EUV 노광 공정과 같은 신규 제조 기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수율 개선 속도는 더디다. 돈을 이만큼 쏟아 부었는데 수율 개선이 요만큼 되면 요게 물리적인 병목을 만들어내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HBM 같은 경우는 D램 대비 웨이퍼 면적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3-4배 정도 더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병목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사이클이 길어질 첫 번째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딘 공급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규 팹 건설하는데 짧아야 2-3년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엄청 빨리 해서 뭐 1년 10개월인가 걸렸다라고 하죠. 진짜 빨리 해도 그 정도라는 거고요. 증설 물량은 점진적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한 번에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은 증폭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이제 팹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은 더디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유도 함께 더 살펴보시죠. 견고한 수요 지속성을 꼽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지출 수년간의 단위로 중장기 계획 하에서 집중이 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더라도 AI 인프라 구축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므로 수요가 꺾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AI를 하루 하고 말 게 아니죠. 특히나 빅테크들은 사활을 걸고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아닌 3년, 4년 이상 장기적인 시계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안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모델로 쭉 예측을 해봤나 봐요. 모델링 분석을 해봤더니 공급 부족 충격이 유발하는 가격 상승 압력, 업계 자체의 단순 모멘텀 충격보다 훨씬 더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이 25년 하반기에 시작된 것으로 감안을 했을 때 가격 강세 흐름 자체는 27년 그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고요.